이제 막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른 분들이 겪는 문제예요. 고기도 끊고 술도 끊었는데 콜레스테롤이 왜 이렇게 안 내려가지? 약 먹어야 되나? 나만 그런가?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삼겹살도 참아보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막상 피 검사하면 아직도 200대. 얼른 앞자리라도 바꿔보고 싶은데 이런 결과면 지금까지 했던 노력들이 다 헛수고 되는 것 같으니까 힘이 쭉 빠져버리죠.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안 떨어지지? 이 수치를 낮추려면 도대체 뭘 안 먹어야 되는 거야? 아예 안 먹어야 되나? 이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책들은 물론 질병관리청, 지질학회, 해외 자료까지 샅샅이 뒤져보고 그중 3가지는 3개월 동안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됐을 땐 이렇게. 현재는 이 상태로 유지 중입니다. 공부도 선생님 말보다 먼저 공부해본 친구에게 더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의 마음은 수치가 높았던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지금 검사 결과지 보고 수치 때문에 낙담하신 분들께 가장 와닿는 현실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이 3가지 중 마지막은 저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너무하다 싶었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면서 유지까지 분명히 연결되실 겁니다. 제가 콜레스테롤이 높아졌던 이유도 낮아지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빵과 디저트입니다. 사실 제가 원래부터 빵돌이거든요. 근데 제가 무지했던 건지 이 수치 낮추겠다고 고기는 그렇게 안 먹었으면서 이 빵은 손에서 놓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검사 결과 받은 날도 빵을 사 먹었어요. 빵은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이 아니니까 먹어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근데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3개월 동안은 식빵 한 조각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빵에 엄청 들어가는 게 버터잖아요. 이 버터 속에 있는 포화지방은 우리 간이 콜레스테롤을 회수해 제거하는 과정을 방해하는데요. 즉, 청소차가 이 청소를 하면서 길을 가야 하는데 이 길을 잃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 연구 자료를 보면 포화지방 섭취가 증가할수록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 이 미국 임상 영양학 저널에서는 다양한 지방산이 혈중 지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이 포화지방 섭취가 증가할수록 LDL 콜레스테롤이 상승한 경향이 확인되었어요. 그리고 이 버터가 청소하는 것을 막는다면 이 빵을 만들 때 기본이 되는 이 밀가루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 밀가루는 대표적인 정제 탄수화물이죠. 이 정제 탄수화물은 몸에 들어오자마자 혈당을 치솟게 하고 쓰고 남은 에너지를 중성지방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이 중성지방이 많아지면 우리 몸의 LDL 콜레스테롤은 더 작고 단단해져서 혈관에 더 잘 달라붙는 형태로 변하는데 이 버터 때문에 청소까지 안 되니까 이 혈관 건강이 순식간에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콜레스테롤 관련 책들에서도 빵과 디저트는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먹는 걸 자제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이건 제가 빵이랑 비슷한 정도로 먹거나 그 다음으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바로 과자와 음료수입니다.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거나 입이 심심할 때 과자랑 음료수는 저한테 필수였습니다. 이 약속 없는 주말마다 이 루틴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 과자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정제 탄수화물이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정제 탄수화물은 중성지방 증가에 관여하죠.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식물성 유지. 보통 팜유, 쇼트닝 이렇게 표기되어 있죠. 이런 식물성 유지 또한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기름입니다. 그래서 과자는 정제 탄수화물, 포화지방, 설탕 조합으로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식품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음료수까지 같이 먹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이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에는 액상과당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당류는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성지방 관련한 이야기는 앞쪽에서도 설명드렸죠. 무조건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과자와 음료수는 솔직히 3개월 동안 참는 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것만큼은 진짜 참기 힘들었어요. 제 일상의 전부였고 매일 습관처럼 마셨던 커피, 아메리카노입니다. 아마 지금 의아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물론 크림이 들어간 커피, 시럽이 들어간 커피, 휘핑크림이 올라간 커피는 당연히 안 좋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아메리카노까지?
저도 처음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료를 찾아보면서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아메리카노에 대해서도 언급한 내용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누구는 한 잔은 괜찮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누구는 에스프레소를 물에 탄 거라 희석돼서 괜찮다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수치를 확실하게 낮추기 위해서 일단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딱 3개월 동안은 절대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커피를 3개월 동안이라도 끊게 된 계기는 이 커피 속에 카페스톨이라는 커피 오일에 대한 연구 자료를 보고 나서였습니다. 이 에스프레소처럼 필터 없이 추출한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스톨이 LDL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다고 여러 연구 자료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국 의학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도 커피 속 디터펜 성분인 카페스톨과 카웨올이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과 관련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학 분야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도 이 카페스톨이 간에서 LDL 콜레스테롤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참고로 이 커피의 카페스톨 함량은 추출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가장 영양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 보일드 커피나 터키 커피처럼 필터 없이 끓여 마시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이 프렌치 프레스 커피, 그리고 에스프레소입니다. 이 종이 필터로 걸은 드립 커피는 영양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아메리카노의 대안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결건조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이 인스턴트 커피는 제조 과정에서 이미 필터링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카페스톨 같은 성분이 거의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개월 뒤엔 이 아메리카노 대신 이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외에도 이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음식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육류부터 곱창, 대창 같은 내장류, 햄, 소세지, 튀김까지.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평생 풀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고기는 평생 안 먹기도 힘들고 다른 좋은 영양분도 있는데 완전히 포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맛있는 걸 참으면서 유지한다는 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평생 식단 조절만 하면서 대체 언제까지 이 콜레스테롤 검사 결과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확인해야 할까요? 여러 학회 자료나 책에서도 70-80%는 몸에서 만들어지고 음식은 약 20-30%라고 하는데 그럼 이 식단 조절을 했는데도 막상 몸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이 수치가 낮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고지혈증 약에 의존한 채 살아야만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